자, 이번 시간엔 낙중대반 만점 특강 제9강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요. 잘 기억하시고 우리 좀 이따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들 그 공식들을 적용해서 문제들을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념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9강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60번 테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자, 평면에서 한 정점, 정해진 점이죠.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좌치, 이것을 원이라고 한다. 자, 점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서, 즉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 그죠? 이랬을 때 바로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데, 이 정해진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점들을 원의 둘레, 즉 원주라고 부르며, 이 정점으로부터 원주상의 한 점까지 연결한 선을 갖다가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한다. 자, 이런 용어들 처음 보는 거 아니고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좌표 평면상의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원의 좌취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라고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원의 방정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자, 기본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 여기서 r은 양수여야 되겠죠.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양수니까 반지름 r은 양수야. 이렇게 문자가 새로 나올 때는 항상 정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라는 식을 세울 수 있고요. 이번에는 중심이 a,b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똑같이 r이라고 하였을 때, 이때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형을 평에 이동시킨 것과 같죠.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 좀 이제 첨언을 하자면,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이 친구를 전개해 볼게요. 전개해 보면 x2창이 생기겠죠. 2ax, x1창이 생기겠죠. a의 제곱, 상수항이 생기겠죠. 다시 y의 제곱 생길 거고 y의 2창, 그리고 2by, y에 관한 1창, 그리고 b의 제곱, 상수항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r의 제곱 역시 상수항이죠. 이것을 내림차순으로 다시 예쁘게 정리해 보면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y, 그리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이꼴 0으로 끝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친구가 뭐냐면,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라지 ax 플러스 라지 by 플러스 c 이꼴 0. 즉 x2창, y2창이 있고 그들의 개수가 서로 같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1. 그리고 x에 관한 1차항, 그리고 y에 관한 1차항, 그리고 상수항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2차식을, xy에 관한 2차식을 우리가 특별히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일반형일 때는 반지름과 중심이 표현 안 되어 있죠. 이것을 완전제곱으로 고쳐보면 다음과 같이 완전제곱식으로 고칠 수 있고, 이때에 이 뒷부분이 4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됩니다. 이때 좌변은 반드시 0보다 커 나갔죠. 그러면 우변도 반드시 0보다 커야 되는데 0이면은 반지름이 0이 되는 그런 원이란 존재할 수 없죠. 원래는 점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즉 반지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양수여야 되겠고, 이것을 원의 성립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뭐라고 한다고? 원의 성립 요건. 원의 성립 요건.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고, 다른 표현으로는 원의 판별식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형을 완전제곱으로 고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중심 마이너스 2분의 라지 a 마이너스 2분의 라지 b를 구할 수 있고, 반지름의 길이를, 자,
2분의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c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실제 반지름 길이보다는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반지름의 제곱이다. 즉 r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라지 r의 스몰 r의 제곱은 4분의 라지 a의 제곱 플러스 라지 b의 제곱 마이너스 4c. 다시 자, 반지름의 제곱은 4분의 x 1차항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1차항의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상수항의 4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반지름의 제곱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맞는 원의 방정식 세우기. 자, 이것은 여러분이 다 외워주셔야 돼요. 이 상황에 맞게 이 식을 세우지 않으면 그만큼 계산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외워주셔야 되는데 먼저 X축에 접하는 원, 눈에 보이는 대로 X축에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자, 원의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아요. 오케이? 자, 반지름은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과 같다. 그래서 식을 세울 때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에 r의 제곱이라고 쓰지 않고 b의 제곱이라고 씁니다. b가 뭐라고요? 중심의 y좌표.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y축에 접하는 원인 경우에는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을 세울 때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쓰지 않고 small a의 제곱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다시 한번 좀 설명할게. 우리가 어떤 식을 세울 때 미정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계산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써도 미정계수가 세 종류예요. a, b, r. 자,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우리가 일반형으로 쓰면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라지 ax 플러스 라지 by 플러스 c 이꼴 0. 자, 이렇게 써도 미정계수가 세 종류입니다. 라지 a, 라지 b, 라지 c.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바로 세 점을 지나는 원은 몇 종류? 오직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즉, 세 점을 지나는 원은 오직 한 종류밖에 없다. 왜? 이 세 점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미정계수가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으로 볼 수 있는데 3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한 종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 미정계수 3개를 미지수로 보고 이 세 점을 대입해서 얻어지는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을 풀면 해가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한 종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위에 있는 식 혹은 아래에 있는 식으로 넣고 그 세 점을 대입해서 연립하는데 아무래도 위에 있는 식이 좀 더 간단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조건대로 뭐 x축에 접한다 혹은 y축에 접한다라고 한다면 이 미정계수의 개수를 줄일 수 있어요. 순수하게 AB로만 표현할 수 있으니 그만큼 문제를 풀 때 유리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외우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y는 n에 접하는 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반지름은요. 중심이 a, b라고 했을 때 이 반지름은 중심의 y좌표와 y는 n, 즉 n의 차. 그래서 반지름은 b-n의 차로 이루어져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식을 세울 때도 역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n의 제곱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중심이 a, b라고 했고요. x는 m이라는 직선에 접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잖아요. 이게 바로 절대치 a-m 이것이 반지름이다. r.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m의 제곱이다 라고 식을 세우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역시 문자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의 풀이가 더 쉬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에요.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요. 먼저 식을 세울 때 미정계수가 한 종류예요. 자, 반지름은 항상 양수이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을 기준해서 생각하는 거야. 반지름은 항상 양이니까 자, 요 원의 중심은 R, 일사분면에 있을 땐 자,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서로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반지름도 같습니다. 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세우고요. 이사분면에서는 중심에 x좌표가 마이너스일 테니까 바로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3, 4분면에서는 중심의 x좌표, y좌표가 모두 음수이니까 r의 양수성을 이용해 가지고 x 플러스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고요. 마찬가지로 4, 4분면에 있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세울 때는 x 마이너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 이꼴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중심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y는 x라는 직선 위 혹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반드시 그 중심이 놓임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상식이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게 생각이 딱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평소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지만 기억이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원이에요. 그러면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는 것은 중심의 y좌표가 0이라는 것이죠. 그쵸? 이랬을 때 이 식을 일반형으로 세우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라지 ax 플러스 라지 by가 없어요. 그쵸? 즉 y 1차항의 개수가 0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원 같은 경우에는 식을 세울 때 by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하나 줄어서 역시 식이 간단해진다는 얘기야. 자, 중심이 y축상에 있는 원을 세울 때는 당연히 1차항, x 1차항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 이렇게 해서 자꾸 문제를 우리가 식을 세울 때 미정계수의 개수를 줄여주도록 식을 세우는 것. 그래서 이걸 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이어지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과 직선의 관계인데요. 원과 직선의 관계 요거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주어진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원. 이 원을 갖다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이라는 일반식으로 표현해 봤고요. 여기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때에 우리는 이 원들이 1번, 2번, 3번 이 원과 직선이 1번, 2번, 3번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특별히 우리는 할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분할한다, 자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2번 원과 2번 직선 간의 관계일 때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또 특별히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3번과의 관계를 갖다가 뜬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1번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한 점에서 만난다. 2번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3번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들을 갖다가 판별할 수 있는 식이 있어요. 자, 그 식은 조금 복잡한데 무슨 얘기냐면 연립을 하는 거야. 이 친구 두 친구를. 그래서 이 친구를 y로 정리할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 친구를 좀 과감하게 이 식에다 집어넣는 거야. x의 제곱에 y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의 제곱 그리고 ax의 라지 b에 y 대신에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플러스 c 이꼴 0으로 쓰면 결국은 이거 전개하지는 않을게요.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될 거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해서 그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바로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판별식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접하는 거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 방법보단 좀 더 다른 방법을 씁니다.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주어진 직선이 할선인 경우에는 이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D라고 하는 친구가 반지름보다 짧아지더란 얘기예요.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반지름보다 짧아지면 결국은 할선이 된다.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같은 원리로 접선이라는 얘기는 이 주어진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이야기고, 뜬 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직선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비교했을 때 반지름보다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더 크다. 이것이 우리가 할선, 접선, 뜬 선을 구별하는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 풀 때, 식을 세울 때 이것을 정확하게 문제 식 세울 때 활용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좀 이따 문제풀이 들어갈 때 이게 생각이 안 나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이번에는 이 접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텐데 여기가 좀 많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좀 외워주세요. 자, 원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인데 이 원이 이렇게 기본형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표준형으로도 주어질 수 있고 일반형으로도 주어질 수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원 위에, 자, 기본형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원 위의 한 점을 알아요. 이랬을 때 이 접선 L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x1, x 더하기 y1, y는 r의 제곱이다. 쉽죠?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증명을 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냐면 여기에다가 보조선을 좀 그려서 설명을 해볼까요? 자, 보조선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Y축부터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Y축. 자, 여기가 X축, 이렇게 X축을 그려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접선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접선은 반드시 X1, Y1을 지나잖아요. 그리고 접점으로부터 원의 중심은 반드시 무엇이야? 수직을 이루죠. 이 접선과 원의 중심, 수직을 이룬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이 친구의 기울기. 자, 얘는 뭐야? x1분의 y1이 요 중심과 그 다음에 요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y1분의 x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울기도 알고 지나야 하는 점도 하니까 이 접선의 식을 갖다 바로 세워버릴 수 있죠. 어떻게? y-y1에 마이너스 y1분의 x1 됐습니까? 그리고 x-x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y1을 양변에 곱해버릴게요. 그러면 y1, y-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1 그리고 x-x1 됐죠? 자, 요거 전개 다시 하시면은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넘어가고 정리하고 예쁘게 정리하니까 x1 x 더하기 y1 y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나오겠죠. 근데 이 점은 이 원 위에 있잖아요. 이 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본형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했으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채워버리면 결국 x1 x 더하기 y1 y는 r의 제곱이라고 하는 접선식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접선식이 나온 거지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외우셔야 돼요. 자,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요. 자, 표준형으로 이 원이 주어졌을 때는 접선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 어려운 거 아니야? 자, x제곱이 있잖아. x제곱이 하나는 x1, x 나온 것처럼 x-a의 제곱을 두 개로 쪼개. 그래서 한쪽에는 x1을 쓰고 한쪽에는 그냥 x 쓰고 y-b의 제곱이니까 이걸 둘로 쪼개. 그래서 한쪽에는 y1-b 써주고 또 한쪽에는 그냥 y-b 써주고 r제곱으로 끝나면 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게 좀 어려운데요.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이 원주 상위에 한 점을 알 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유도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 위에 있는 식을 전개해서 정리하면은 요 식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얘기해서 기하의 음함수 미분, 미적분의 음함수 미분을 가지고도 또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얘는 그냥 증명 없이 외워주셔야 합니다. 아니 그런 걸 왜 가르치냐고 하겠지만은요, 이 문제 선생님이 여러분들 선배들을 가르쳐 보면은 분당에서는 낙생중앙대진 그리고 또 성남외고라든지 저쪽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 북쪽에 있는 외고인데요. 그쪽 경기외고 그리고 경기외고 말고 또 저쪽 일산 근처에 있는 외고 학생들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학교 이름이. 자, 그 학교 학생들 필기들을 내가 보잖아요. 그쵸? 학생들이 질문할 때 아니면 내가 너희 학교에서 뭐 배우니 하고 이렇게 필기를 보면 이 공식들이 적혀 있더란 얘기야. 그거 학교에서 적어줬니? 그러면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야 되는 문제들을 출제하겠다는 의도고 어차피 기하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거 증명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놓는데 외워놓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x의 제곱 대신에 x1x를 y의 제곱 대신에 y1 y를 그리고 x 대신에 2분의 x1 플러스 x를 y 대신에 2분의 y1 플러스 y를 대입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고양외고 생각났다. 그지? 선생님이 고양외고 학생들도 가르쳤어요. 근데 그 학교 학생들 필기에 보니까 이것들이 있더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선생님이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 근거가 그런 데서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생고등학교는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안 풀리는 문제도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외워놓으시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냥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또 원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알 때 알겠습니까? 자, 원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 자, 기울기가 같은 접선은 이렇게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기울기는 같으니까 무엇이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다 보조선 그려보면은 y 절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보면 y 절편이 달라진다. 이렇게 선이 안 이쁘니 다시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y축을 그려보면 y 절편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 원이 이렇게 기본형으로 주어지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역시 외워야 돼. 이거 증명하는 방법은 알죠? 여러분들 y는 mx 플러스 n으로 놓고 이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라고 해서 n의 값을 r 루트 m제곱 플러스 1로 구할 수 있다. 이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원이 이렇게 표준형으로 주어졌을 때에는 무엇 하시면 됩니까? 평행 이동하는 것처럼 y-b의 m의 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로 역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얘가 혹시 일반형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일반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완전제곱 표준형으로 고쳐서 이 공식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잘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쑥쑥 나와야 되고 기하를 공부한 친구는 여기에다가 또 뭐 배워요? 포물선 접선 배우죠. 타원 접선 배우죠. 쌍곡선 접선 배우죠. 그러니까 기하까지 공부한 친구들 입장에선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자, 금방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공식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식을 세워가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원 밖의 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원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은 몇 개 그릴 수 있다? 2개 그릴 수 있다. 그죠? 이건 뭐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거니까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접하는 접선을 2개 그릴 수 있다. 그죠? 이렇게 2개. 자, 이때 또 상식이 있죠? 어떤 상식이 있습니까? 이 점으로부터 이걸 접점이라고 불러요. 접점. 접점까지의 거리는 서로 무엇하다? 당연히 같죠. 됐습니까? 그리고 접점으로부터 원의 중심은 반드시 직각을 이룬다. 뭐 이런 거 다 상식이잖아요. 됐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접선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일단은 기울기를 몰라. 우리가 기울기를 모르지. 기울기를 모르니까 반드시 기울기를 미지수 m으로 놓고 자, 지나는 점은 알지. 지나는 점을 아니까 y-y1에 m에 x-x1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중심까지의 거리가 결국 이 원이 가지고 있는 반지름과 같다라는 식을 통해서 결론 m을 구할 수 있다. m을 구할 수 있다. m을 구한다. 자, 이때 한 가지만 조심해야 돼요. m이 존재하면 구할 수 있죠. m이 존재하지 않으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m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나? 있지요. 이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이 y축에 평행한 직선이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 자, 우리가 이렇게 좌표 평면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에 원도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 됐지? 자,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내가 원점에서 접선을 그려볼게. 원점에서 접선. 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자, 이거 접선 그렸네. 자, 또 하나 그려봐. 접선. 접선.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근데 이렇게 그린 접선은 기울기가 존재해요. y축인데 기울기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그림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있어도 이 식을 통해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접선은 반드시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y축에 평행한 접선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한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계속 이어지는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직선의 방정식의 관계인데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인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원이 하나 있고 원 밖의 한 점에서 이렇게 할선을 하나 그어서 A점과 B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접선을 그려서 T점을 만들었고요. 접점 T. 이랬을 때 반드시 성립하는 게 있죠. PA 곱하기 PB는 PT의 제곱. 자,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고 원과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중학교 때 우리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증명은 중학교 책 찾아보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 이제 현의 길이를 갖다가 구하는 방법이에요. 현의 길이. 자, 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 자, 여기 직선이 하나 있고 이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바로 원은 반드시 반지름이라는 걸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결국 여기 직각삼각형 보여? 이 직각삼각형의 요 밑변의 길이의 2배가 되는 것이죠. 자, 요걸 밑변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 밑변의 길이의 2배를 통해서 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건 뭐 중학교 때도 많이 했어. 됐지? 자, 이번에는 원 밖의 한 점이 있고 원의 중심까지 이때의 거리를 D라고 놓을게요. D. 됐습니까? 자, 그리고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접점을 P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걸 접선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걸 접선의 길이. 상식이에요. 접선의 길이. 접선의 길이. 자, 이 접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의 제곱에서 바로 무엇을 반지름의 제곱을 뺀 녀석의
바로 제곱근이다. 그래서 OA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PA의 길이, 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는 거 당연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엔 정의 또 한번 배워볼게요.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자, 먼저 원이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의 수선의 발, P를 긋고 이랬을 때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직선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그 원이 가지고 있는 반지름을 빼면 최소 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 거리가 된다. 이것이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값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원 위의 한 점과 원 밖의 한 점 간의 거리의 최대 최소, 역시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원 밖의 한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반지름을 R이라 하였을 때 D에다가 R을 더하면 최대값, 그리고 D에서 R을 빼면 최소값. 너무 당연하지만 시험 문제 풀 때 이게 생각이 안 나면 그만큼 계산이 더뎌지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말로 이렇게 쓸 수 있어. 두 원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두 원은 당연히 반지름을 각각 R과 R'으로 가지고 있겠죠. 이랬을 때 두 원이 만나지 않는다라는 식은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가 더 크다. 이러면은 두 원은 만나지 않는다. 두 원은 교점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식을 세우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됐죠? 이번엔 두 원이 왜 접한다. 자, 각각의 원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서로 바깥쪽에서 한 점에서 만날 때 이것을 왜 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교점이 한 개죠. 그러면 이것은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가 각각의 반지름의 합과 같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왜 접한다 이렇게 읽어요. 자, 다 아는 내용이고요. 이건 뭐 역시 우리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시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 D라고 하는 것은요. 각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는 커야 되겠고 각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반드시 두 점에서 만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내접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작은 원이 큰 원 안에 이렇게 포함된 상태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우리가 특별히 내접한다라고 얘기해요. 내접한다라고 했을 땐 두 원의 반지름의 차가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하고 같을 때 이것을 내접한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이것을 포함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교점을 갖지 않고 포함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두 원의 반지름의 차, 좀 더 정확하게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뺀 것은 바로 두 원의 중심 간의 차보다 거리보다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 역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화면이 잘렸네, 말이 어디로. 아이 다시 녹음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줄게. 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원과 작은 원이 있는데 작은 원이 큰 원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교점을 갖지 않는 거야. 그치? 그러면 두 원의 반지름의 차가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보다 크다. 단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뺐을 때야. 됐죠? 자, 이번에 이제 동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원의 중심이 일치할 때 이것을 동심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는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바쁘게 중요한 사실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해봤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기억이 나야지 문제를 풀 수 있고 이 공식들을 외워야지만 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또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리는, 자, 이렇게 색깔로 칠하는 예를 갖다가 두 원이 있을 때 공통으로 접한다라고 해서 공통 외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 내접선, 공통 외접선인데, 자, 요걸 공통 내접선이라고 부르고 이것도 역시 공통 내접선이라고 불러요. 자, 이랬을 때 공통 내접선 두 개와 공통
외접선 두 개를 그릴 수 있는 상태, 두 원이 만나지 않는 상태,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공통 외접선 두 개를 그릴 수 있고 공통 내접선은 하나밖에 그릴 수 없다? 이러면 이 두 원이 외접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통 내접선은 그릴 수 없으며 공통 외접선만 두 개 그릴 수 있는 상태, 이 두 원이 무엇한 것이다? 바로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공통 내접선은 그릴 수 없으며 공통 외접선만 딱 하나 그릴 수 있는 상태, 이것은 작은 원이 큰 원과의 관계에서 무엇이야? 내접하는 관계에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 이제 포함된다. 공통 접선을 그릴 수 없는 것이다. 또 동심원도 공통 접선을 그릴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 이제 두 원의 관계에서 이미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것이죠. 피타고라스 하면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인데 우리가 간단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잘린 것 같아서 잠깐 멈춰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 화면이 많이 잘리지 않아서 그냥 계속 녹음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긴 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이걸 모를 것 같지는 않고 좀 가볍게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두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자, 두 원이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 됐습니까? 이때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구하냐면 공통 외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 접점으로부터 접점까지의 거리야. 됐죠? 이게 공통 외접선의 길이가 되겠고요. 이때는 자, 두 원의 반지름들이 각각 존재하죠. R과 R'이 있는데 R과 R'에서 좀 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좀 더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됐습니까? 그리고 항상 두 원의 중심 간의 길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가 수직, 여기가 수직이다 보니까 요 공통외접선의 길이와 그리고 요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같아지겠죠. 자, 바로 여기가 무엇입니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얘가. 됐지?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의 제곱에서 각 원의 반지름의 차의 제곱을 뺀 것이, 그리고 그의 제곱근이 바로 공통 외접선의 길이다.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반지름의 길이가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이, 그러면 구하기가 쉽죠. 그냥 직사각형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두 원의 중심 간의 길이를 구하면 되니까. 됐지?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다를 때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마찬가지야. 공통 내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내접점으로부터 내접점까지의 거리를 공통 내접선의 길이라고 하는데, 역시 여기에도 보조선 하나 그려볼까요?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를 D라고 놓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자, 이쪽도 보조선 하나 그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보면요. 아이고, 보조선이 왜 이렇게 그려졌어? 다시 보조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뿅뿅. 자, 이 보조선을 잘 살펴보시면은, 자, 이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더한 것이죠. 그죠? 자, 여기 좀 색깔이 잘 진하게 이렇게 요 길이 보여? 요 길이는 이 큰 원의 반지름과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을 더한 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게 또 무엇이 됩니까? 직각삼각형이 그려지죠. 직각삼각형이 그려지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요거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하고 역시 같죠. 그래서 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의 제곱 빼기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의 제곱을 뺀 녀석의 제곱근으로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공식으로 외우셔도 되겠고 그림 그려서 문제를 푸셔도 되는데, 요새는 요 문제가 좀 지양되거나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합니다. 그죠? 피타고라스 할 때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걸 가끔 우리 고등학교 시험에 내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또 기억을 더듬어서 이거 훈련 안 하면 또 잘 풀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고. 자, 이번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두 원이 직교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두 원이 직교할 때란 말은 정확하게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각 점에서 그은 접선이 수직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은 접선과 또 이렇게 그은 접선이 무엇한다라고요? 수직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잘 살펴보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원이 직교할 때는 두 원의 교점에서 그은 접선이 각 원의 중심을 지나요. 상대 원의 중심을 지난단 말이야. 이 큰 원에 접한 접선은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작은 원에 접한 접선은 큰 원의 중심을 지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야? 직각삼각형이니까 또 한 번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 d의 제곱은 각 원의 반지름의 제곱의 합과 같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식을 통해 가지고 반지름을 구한다거나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번엔 또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작은 원의 둘레를 큰 원이 2등분할 때, 자, 지금 그림 보다시피 작은 원의 둘레를 큰 원이 정확하게 2등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의 원주의 길이하고 자, 이쪽의 원주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작은 원의 반지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큰 원의 반지름이에요. 이랬을 때 이것도 직각삼각형이 돼버리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d의 제곱은 스몰 r의 제곱 마이너스 스몰 r 프라임의 제곱으로 식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번엔 또 다음과 같은 성질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원의 교점에서 접선을 그립니다. 접선을 그려요.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접선을 그릴 수도 있겠죠. 됐니? 자, 그러면 접선과 접선의 교점이 생겨요. 접선과 접선의 교점이 생기는데 이 접선과 접선의 교점은 반드시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 직선상 위에 놓입니다. 이거 하나의 성질로 당연하면서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잘 안 난단 말이야. 이거 역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바크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 직교할 때 이렇게 직교한다. 이 말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면 여기도 직각이죠. 아,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다시 말해서 정사각형이 되겠고 따라서 이 주어진 원과 원바크의 한 점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의 루트 2배. 그죠? 그래서 r 루트 2. 자, 원의 중심과 원바크의 한 점까지의 거리가 반드시 반지름의 루트 2배다. 언제? 원바크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할 때.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또 원의 기본적인 성질들을 좀 정리해 보고 있고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의 관계인데요. 자, 두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원이 있고요. 두 원의 교점이 역시 두 개예요. 두 개. 근데 이 교점을 지나는 원들이 많죠. 그쵸?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직선이라고 했는데 두 원, 이렇게 여기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원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원. 두 개의 원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두 개의 원의 교점.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이렇게 점선으로 그린 것처럼 여러 개의 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원도 있고 큰 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원들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식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주어진 각 원에다가 즉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여기에다가 k배를 합니다. 그러면 이 k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요 원이라든지 요 원이라든지 요 원처럼 중심과 반지름의 위치가 길이가 다르죠. 반지름의 길이가 다르고 중심의 위치가 달라지죠. 그것을 변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죠.
이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이 두 개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두 원의 교점이 존재한다면 그 점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해요? 그래서 이 식이 뜻하는 말은 K에 관계없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렇게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 반드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2차항이 사라져서 이것은 원이 될 수 없고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 나오죠. 공통현의 방정식.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란 말은 뭐냐면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걸 공통현이라고 부르고, 이 공통현의 방정식은 간단합니다. 그냥 두 원을 빼버리면 돼요. 단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야. 알겠습니까?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두 원을 무조건 빼버리면 여기서 2차항이 사라지죠. 2차항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2차항이 사라지면서 a-a 프라임 x b-b 프라임 y c-c 이거 또 화면이 잘렸네. 미안해. 좀 올릴게. 그치? c 프라임 이꼴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좀 말을 많이 빨리 하고 이게 화면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잘렸어. 미안해. 자, 요거 뭐 아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역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라고? 바로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공통현과 원의 중심을 연결한 직선은 반드시 수직입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상식으로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 이것을 갖다가 원 밖의 한 점에서 그으면 접점이 두 개가 생기겠죠. 이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 얘를 갖다가 우리가 극선이라고 부릅니다. 극선. 자, 이것도 역시 고양회고, 그 다음에 경기회고, 그 다음에 낙생고등학교, 대진고등학교 학교 필기에서 선생님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는 문제를 출제하였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역시 이 원이 이렇게 기본형으로 주어졌을 때에는 이게 원 밖의 한 점이다. 얘들아, 기억해라. 바로 이 극선의 방정식은 x1, x 플러스 y1, y는 아래 제곱입니다. 근데 이거 아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어디서 봤니? 바로 원이 하나 이렇게 있지.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원 위의 점이 x1, y1일 때, 그리고 이 원이 x의 제곱, y의 제곱 이꼴 r의 제곱일 때, 됐습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이 x1, x 플러스 y1, y는 r의 제곱인데, 이건 원 위의 점이고 이거는 원 밖의 점이야. 그리고 원 밖의 점에선 극선을 구한 거고 원 위의 점에서는 접선을 구한 거니까 비슷하게 문자가 비슷하다고 같은 뜻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 자,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표준형으로 주어지면 극선의 방정식도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꾸 접선하고 헷갈리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원이 여기다 하나 쓸까요? 자, 이건 손으로 써주려고 여기 빼놓은 거야. 알겠니?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0. 이 원이 만약에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졌고 이 극선을 구해야 된다? 똑같아요. 뭐하고? 접선 공식하고 x1 x 더하기 y1 y 더하기 라지 a의 2분의 x1 x 더하기 라지 b의 2분의 y1 플러스 y 더하기 c 이꼴 0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 이야기하는데 얘는 원주 상위의 점이고 얘는 원 밖의 점에서 극선 공식, 얘는 접선 공식. 문자가 똑같다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선생님 이거 증명해 주세요. 증명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학생들 말씀하시면 증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그 전까지는 일단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외워야 되겠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원의 자취방 정식인데요. 자, 우리가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이랬을 때 두 점 A점이 x1, y1이고 B점이 x2, y2예요. 자, 이랬을 때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라고 하는 방정식은 바로 x-x1 곱하기 x-x2 더하기 y-y1 곱하기 y-y2 이꼴 0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건 뭐 증명이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동점 P가 있어요. 동점 P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막 움직여. 그러면 얘가 원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자취로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서 움직인다고? 자,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수직이어야 된다. 왜? AB가 지름의 양끝이니까 원에 내접하는, 자, 한 변을 원의 지름으로 하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은 반드시 직각삼각형.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PA의 기울기, 이 녀석의 기울기와 PB의 기울기, PB의 기울기, 이 녀석의 기울기의 곱은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잖아. 그러면 x-x1의 y-y1 곱하기 x-x2의 y-y2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을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 xy의 순서쌍들의 집합, 해의 집합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 넘겨봐봐. 그러면 y-y1 분자, 그죠? y-y2는 마이너스 살리고 x-x1, x-x2 이렇게 쓸 수 있죠. 넘어가서 정리하면 이해되지.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냥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두 정점이죠. 이랬을 때 AP 대 BP가 M 대 N으로 일정할 때, 자, M은 양수, N이 양수, 그리고 M하고 N이 다르다. 이랬을 때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된다.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수학자 아폴로니우스가 발견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2차 곡선의 아버지라고 해서 기하의 1장, 2장, 3장, 즉 2차 곡선의 모두 정리하신 그런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기하를 공부하는 친구는 이 아폴로니우스 곡선을 꼭 배우게 되는데요. 상당히 재밌고 유용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요 이야기 조금만 할게요. 자,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재해석이야. 자, 원. 최초의 원은 어떻게 정의가 되었냐면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뭐 중학교 때도 배웠고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오늘 원의 방정식의 정의를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죠. 자, 정점 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가 있어요. 즉, 한 정점과 일정한 거리를 이용해서 원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치? 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아폴로니우스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꼭 이렇게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죠?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잖아. 그래서 좀 특이하게도 점이 하나가 아니라 두 정점을 이용하는 거야. 두 정점. 고정된 점을 얘기하는 거야. 두 정점. 이렇게 A하고 B. 됐습니까? 이 두 정점 x1, y1 그리고 B, x2, y2를 이용해 가지고 자, 이 원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두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의 B, 즉 x, y라고 하는 점 P를 결정해 놓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PA 대 PB가 M 대 N이 되는 바로 그 점들을 모아보니까 원이 되더란 얘기예요. 이걸 발견했으니까 대단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살면서. 그지?
그죠? 어떤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뭐 영어를 잘해서 외교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수학을 잘해서 수학 선생님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아니면 어떤 친구는 수학과 영어를 잘하면서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작곡가가 될 수도 있고 음악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더 발전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아폴로니우스가 대단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걸로 만족할 수도 있지만 두 정점을 이용해서 원을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결국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만들게 됐다라는 얘기야. 자, 이것을 전개하고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고요.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A점과 B점을 이용해서 내분점도 구하고 외분점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분점과 외분점의 중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중점으로부터 또 다른 한 점, 외분점이나 내분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중심을 구하는 공식인데요. 자, 중심을 구하는 공식은요. 바로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에 m제곱 x2 마이너스 n제곱 x1 컴마 자,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에 m제곱 y2 마이너스 n제곱 y1 됐죠? 이렇게 하면 중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원리는 바로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의 중점을 구한 거야. 그냥 이렇게 계산한 거야. 그런데 외울만 하니까 공식으로 적어 드린 거예요. 됐습니까? 이번엔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되죠? 절대치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에 mn 그리고 주어진 두 정점의 거리 즉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그리고 절대치 이러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A 정점이 있고 B 정점이 있어. 이때 A로부터 P까지의 거리와 P로부터 B까지의 거리의 B가 M 대 N으로 일정할 때 이 점이 만들어내는 게 원이더란 얘기야. 이렇게 원. 이것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인데 자, 다시 요 점이 뭐냐면 A, B의 M 대 N M 대 N M 대 N 내분점이 되는 것이고 요 점이 무엇이냐면 M 대 N 외분점이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바로 중점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중심 그리고 이게 바로 무엇이야? 반지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공식을 가르쳐 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 문제들을 풀어서 지금까지 배운 공식들을 활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만한 공식들이어서 좀 가볍게 정리했지만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시 한번 멈춰놓고 위로 올라가셔서 공식들을 찬찬히 읽어보고 문제풀이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이어지는 문제풀이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